이번 시간 저희가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요. 역사의 선상에서 주된 시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대라고 하는 이게 넓은 범주의 시기. 독해를 하다 보면 특정 지문이라고 하는 건 특정 시대적 배경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체적 내용으로 전개되는데 그 시대에 대한 표현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시대에 대한 특징을 좀 알고 있으면 글 읽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저희가 학습하는 내용은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적는 시대 이름은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좌측에 600년 까징이라고 하는데 이게 BC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BC라고 하는 건 Before Christ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탄생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보통 0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 뭐 1년 2년 이렇게 말할 때 이걸 이제 AD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BC라는 건 기원전이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들어갈 것은 크게 이 선사라고 하는 시대가 있죠. Prehistory라고 하는 거예요. Prehistory.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BC 600년 경부터 AD 서기 476년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클래시컬 에러라고 그래서 이 고전 시대라고 하는 거죠. 클래시컬 에러 이렇게 이제 적으면 돼요. 에러.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중세 시대라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그럼 이제 the middle age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라는 말을 쓰죠. early modern period 또는 era라고 쓰는데 early modern era.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대라고 하는 modern era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큰 범주로 따지면 prehistory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classical period, 그 다음에 the middle ages, 그 다음에 early modern era가 있고 그 다음에 modern era 또 현대라고 이제 하면 되고 이 단어를 갖다가 contemporary라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러면 요 각각에 해당되는 사항 아래에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우선 선사시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석기시대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밑에 이제 연도가 나와 있지만 석기시대 한번 적어볼게요. The Stone Age 정말 돌이라는 단어를 쓰네요. 그쵸? The Stone Age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빈칸에다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기시대 다음에 청동기시대가 있잖아요. The Bronze Age The Bronze Age. 자, 그래서 청동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있죠. The Iron Age라고 하는 이 철기 시대. 우리가 철기 시대가 이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또 클래시컬 에러에서는 또 뭐가 있냐? 이 그리스 시대가 있죠. Ancient Greece. 이렇게 이제 현대와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시대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가 있죠. 이것도 이제 Ancient Rome이라고 적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 왕국이 있죠. 이 Persian Empire라고 하는 거예요. Persian Empire. 자, 이 각 시대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룬다 그러면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을 눈에 익혀두면 어느 시대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훨씬 글 읽기가 쉽다라는 거요. 그리고 비잔틴 제국이 있죠. 자,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 클래시컬 에러는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 말은 뭐냐? 독해에 이제 나오는
지문들의 내용의 1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데 특히나 이 두 개가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늘어나면 중세 같은 경우는 초기, 그 다음에 중기, 후기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 중기, 후기라는 걸 갖다가 early middle ages, 그 다음에 high middle ages, 그 다음에 late middle ages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middle ages라고 하는 걸 한 번만 쓰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처음에는 뭐가 된다? early가 된다라는 거. early. 그 다음에 이제 high. 그 다음에 late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그 절정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절정. 이 부분이 이제 또 굉장히 또 많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제 요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때 이제 넘어가는 거는 요 뒤에 얼리 마던 에이지와 연계성 있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의 부흥 이제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그래서 그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 부분과 연계돼서 나오니까 자, 중세는 early, high, late, middle ages가 있다라는 것만 체크해 두시면 돼요. 현재는. 그다음에 근현대로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나오는 1400년부터 1500년 여기는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적어볼게요.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Renaissance, Humanism 이게 이제 이 대표적인 거. 자, Renaissance. 그다음에 Humanism. 자,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조금 체크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1517년부터 1648년 사이 즉 16세기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우리가 Protestant Reformation 또는 Religious Reformation 이 단어를 써요. 근데 Protestant라고 써볼게요. Protestant Reformation 반드시 대문자로 써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1450년부터 1600년은 자, 유럽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건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위에 나와 있는 르네상스는 바로 이 15세기, 14세기 말부터 15세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우선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1650년부터 1800년 자 이걸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계몽주의 The Enlightenment 자 이거는 꼭 또 외워놔야 돼요. The Enlightenment 자, 같이 적으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몽주의 시대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 넘어와 가지고 굉장히 적을 거 많죠.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기점을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끊었을 때 여기 지금 르네상스가 있었잖아요. 여기 르네상스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 중심의 세상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중세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이 1000년 기간 여기서 476년부터 450년이니까 1000년이죠. 그래서 보통 기독교 천년 왕국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Kingdom of Christianity. 자, Christianity. 자, 이렇게 이제 쓰면 그럼 이제 이게 1000년이란 말이에요. 1000년. 우리가 1000년 기간 동안 이렇게 인간이 있죠.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아래 있었냐면 바로 요 신앙 아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시기는 이 종교가 지배하는 세계다라고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아래 있던 이성이 이제 그 위로 이 표면으로 올라오게 되는 사건이 이 르네상스 시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르네상스에서 이제 어떤 중심? 인간 중심의 학문도 발달합니다. 인간 중심의 학문.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바로 앞에서 적었던 이 휴메니즘의 발달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가 된다? 휴메니즘의 발달.
그러면 이 휴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자, 뭐 중심이 된 거다? 바로 이성 중심의 세상이 이제 도래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이성적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산업혁명이죠. 근데 이제 산업혁명도 첫 번째가 있고 뭐 두 번째가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first industrial revolution 첫 번째 산업. 자, 1760년부터 1840이니까 18세기예요. 18세기. 17세기부터 뭔가 이 과학 혁명을 바탕으로 뭔가 이런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18세기 중반부터 일어나는 바로 이 첫 번째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뭐 혁신의 기간이라고 해서 다양한 혁신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뛰어넘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00년부터 요 1914년까지 여기 1914년이 언제예요? 그렇죠.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그 시기잖아요. 그럼 이때 뭐냐? 바로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열강들이 많은 식민지를 건설했던 시기. 그래서 이런 걸 Age of Imperialism. 자, 이런 거 이제 뭐라고 한다? 바로 이 제국주의 시대라고 한다. 그리고 요 1901년까지 돼 있는 거죠. 아주 짧은 시기죠. 여기 이제 빅토리아 시대예요. 영국이 이제 가장 이제 강력했던 역사적 시기. 빅토리아 시기. 빅토리안 에러. 근데 이제 이거에 관련된 시험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놔요. 당연히 뭐 이 제국주의 시대에 관한 시험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산업혁명. 그래서 second, 자, industrial revolution은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14년부터 18년, 아까 우리가 14년 했을 때 뭐라고 해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월드 워 1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29년부터 39년 약 10년 동안 뭐가 일어나요? 대공황이 일어나죠. Great Depression이라고 하는 대공황.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39년부터 45년은 당연히 이제 세계 2차 대대전이 되겠죠. 월드 워 2라고 적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contemporary,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요걸 이제 현대라고 해서 contemporary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contemporary. 자, 이렇게 저희가 첫 시간은 뭘 학습했냐면요. 앞으로 독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특정 지문은 특정 시대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특정 시기가 어떤 영어 표현이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요 상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각 시기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공부하게 되거든요. 요런 사항들을 잘 알아두면 나중에 특정 지문을 읽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 읽기가 굉장히 편하다. 이것 자체로 글 자체가 이해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요 배경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요 정도는 머릿속에 익혀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쓰면서 자기 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